누메노르는 모르고스에 대적하여 싸운 에다인이 겪은 순환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가운데 땅의 위험을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발라들이 선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은 항해왕 알다리온과 여왕 앙칼리메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메노르의 4대 왕 타르 엘렌딜의 아들인 아이리모는 어릴 때부터 하늘과 별들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리모는 하늘에 대한 요정들과 인간들의 전승을 수집했고 포르스타르에 큰 탑을 짓고 별들을 관찰하였습니다. 별들에 대한 지식과 사랑 덕분에 아이리모는 자신의 칭호를 메넬두르로 정했습니다. 타르 메넬두르는 누메노르인들 중 최초로 가운데 땅으로 항해했던 베안투르의 딸 알마리엔과 결혼하였습니다. 타르 메넬두르는 지혜롭고 온화한 왕으로 누메노르의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타르 메넬두르의 아들인 아나르딜은 바다와 모험을 동경하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베안투르에게서 항해술을 배운 아나르딜은 2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베안투르와 함께 가운데 땅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아나르딜은 가운데 땅에서 키르단과 길갈라드와 만나서 우정을 키웠습니다. 아나르딜은 그들에게서 배를 건조하는 기술을 배웠고 2년 후에야 누메노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나르딜은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나르딜은 몇 번이고 가운데 땅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몇 년씩 가운데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740년 타르 엘렌딜이 메넬두르에게 왕위를 양도하자 아나르딜은 누메노르에서 아버지를 보좌하였습니다. 그러나 750년 아나르딜은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 아르메넬로스를 떠나 누메노르 동부의 로멘나로 갔습니다. 로멘나는 베안투르 덕분에 큰 항구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나르딜은 그곳에서 모험가 조합을 설립하고 거대한 배 에암바르를 건조하고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타르 메넬두르는 아나르딜의 이런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땅으로의 항해가 결국에는 영토의 지배를 원하는 욕심과 야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마리엔 왕비는 아나르딜을 후원하였고 덕분에 모험가 조합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한 번은 모험가 조합을 억제하기 위해 타르 메넬두르는 누메노르의 벌목 양을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배들의 건조와 수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르나딜은 가운데 땅의 과슬로 강 입구에 자신들만의 항구 비냐론드를 세우고 그곳에서 필요한 목재들을 얻었습니다. 제2시대 800년 아르나딜이 왕의 후계자로 정식으로 임명되는 날이 다가오자 타르 메넬두르는 아르나딜에게 누메노르 선박과 항구의 군주라는 직함을 수여하고 누메노르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아르나딜은 누메노르 전역에 숲을 조성하는 데 힘썼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알다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다리온은 딱히 나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항해를 위해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 숲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알다리온은 처음으로 에렌디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렌디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마리엔 왕비의 마음에 들어 아르멘델로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알다리온은 에렌디스가 마음에 들었지만 바다를 더욱 사랑하였고 마침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기에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816년 알다리온이 다시 항해를 떠나려고 하자 분노한 타르미넬두르는 왕실의 여인들이 알다리온의 항해를 배웅하러 항구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알다리온을 사랑했던 에렌디스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알다리온에게 왕비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알다리온은 진심으로 에렌디스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가운데 땅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에렌디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타르 미넬두르는 그 후 항해를 완전히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다리온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7척의 배와 함께 5년 동안 항해를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타르미넬두르는 당연히 분노하였고 왕실의 차가운 반응에 화가 난 알다리온은 곧바로 다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땅의 인간들의 반항과 거센 폭풍을 만나 이번에는 14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렌디스는 사랑하는 알다리온을 기다렸지만 왕자가 다시는 누메노르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슬퍼하며 서쪽의 고향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알다리온은 에렌디스를 찾아가 청혼을 했지만 에렌디스는 주저하였습니다. 에렌디스는 누메노르의 땅과 나무들을 사랑하였고 바다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다리온이 자신보다 바다를 더 사랑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반대로 알다리온은 누메노르의 땅이 답답했고 자신을 올가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알다리온과 에렌디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마침내 858년에 둘은 약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다리온은 결혼식을 계속 미루다가 863년에 다시 항해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에렌디스는 엘론스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알다리온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구원자들을 거절하며 알다리온만 사랑해온 에렌디스는 자신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알다리온이 함께 보내지 않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알다리온은 이번이 마지막 여정이라고 약속하고 6년 동안 항해를 떠났습니다. 누메노르로 돌아온 알다리온은 870년 마침내 에렌디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사랑이 넘쳤고 874년에는 딸 앙칼리메가 태어났습니다. 에렌디스는 딸의 탄생에 특히 더 기뻐했습니다.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알다리온이 누메노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다리온에게는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때문에 알다리온과 에렌디스는 사이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마침내 알다리온은 다시 가운데 땅으로 항해를 떠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알다리온은 정확히 2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앙칼리메의 4번째 생일 잔치가 끝나자마자 슬퍼하는 에렌디스를 뒤로 한 채 항해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에렌디스는 바다를 증오하였고 알다리온의 배에 사용된 나무들마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렌디스는 딸 앙칼리메를 데리고 초원으로 이루어진 에메리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양 목장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에렌디스는 시녀들만 데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에렌디스는 딸 앙칼리메를 홀로 키우면서 요정의 언어와 노래와 역사 등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고 동시에 영광만을 생각하는 남자들을 향한 자신의 증오심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다리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였습니다. 알다리온은 약속했던 2년을 넘어 5년 뒤인 882년에야 누메노르에 도착하였습니다. 알다리온은 에렌디스를 찾아갔지만 에렌디스는 알다리온을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알다리온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르멘델로스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타르메넬두르는 알다리온을 통해서 길갈라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길갈라드는 편지를 통해 알다리온을 수차례 가운데 땅으로 보내 자신을 도와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위험하고 수상한 어둠의 그림자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갈라드는 이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누메노르인들과 요정들의 동맹을 굳건히 하길 원하였습니다. 타르메넬두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메노르는 가운데 땅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기 시작하면 영광을 위한 야망으로 가득 찬 누메노르인들이 오히려 재앙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타르메넬두르는 누메노르의 운명을 결정할 이 중대한 사안을 가늠하기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운데 땅을 수차례 다녀왔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알다리온에게 이 선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듬해인 883년 타르메넬두르는 알다리온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빨리 퇴위한 타르메넬두르는 이후 942년에 3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메노르의 6대 왕이 된 알다리온은 곧바로 직접 함대를 이끌고 가운데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가운데 땅으로 항해한 알다리온은 키르단과 길갈라드와 만나 동맹을 굳건히 했고, 사르바드에서 당시 에레기온을 다스리던 갈라드리엘과도 만났습니다. 아쉽게도 알다리온의 노력은 당시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가운데 땅의 인간들은 여러 이유로 누메노르인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누메노르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아직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다리온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사우론과의 전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한편 알다리온은 에렌디스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하의 자식이 딸 앙칼리메밖에 없게 되자 알다리온은 892년에 누메노르의 왕위 계승 법칙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 누메노르는 아들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지만 알다리온은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나이가 많은 자식이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알다리온은 왕의 후계자는 무조건 엘로스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에렌디스가 자신의 항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한 이유가 에렌디스의 짧은 수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에렌디스는 그 후로도 늙을 때까지 에메리에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 앙칼리메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말년에 에렌디스는 다시 알다리온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알다리온은 다시 항해를 떠난 뒤였습니다. 985년 알다리온이 누메노르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렌디스는 비밀리에 항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렌디스는 214의 나이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알다리온은 그 후에도 1075년까지 누메노르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앙칼리메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1098년 3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앙칼리메는 어릴 때부터 에메리에에서 자라왔기 때문인지 알다리온이 항해를 떠날 때마다 에메리에의 목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앙칼리메는 양치기 공주라는 뜻의 에메르웬 아라멜이라고 불렸습니다. 앙칼리메가 왕위 계승 후계자로 임명되자 안 그래도 누메노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던 그녀에게 구혼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앙칼리메는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에메리에의 목장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앙칼리메는 마만딜이라고 하는 양치기와 친해졌습니다. 마만딜은 아름다운 노래 솜씨로 앙칼리메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곧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만딜이 청혼을 하자 앙칼리메는 왕의 후계자는 엘로스 가문의 왕족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난처해 했습니다. 그러자 마만딜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바로 누메노르의 섭정인 할라탄의 아들 할라카르였습니다. 그 역시 왕족이었기에 앙칼리메는 할라카르와 결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앙칼리메는 할라카르가 지금껏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앙칼리메와 할라카르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라카르의 끈질긴 구혼과 왕실 자문위원회의 재촉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왕위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압박하는 사촌 소론토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앙칼리메와 할라카르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아나리온이 태어나자 둘은 아예 따로 살았습니다. 앙칼리메는 자신의 시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할라카르는 원한다면 시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둘 사이의 불화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앙칼리메는 자신의 부모 사이의 불화의 원흉을 가운데 땅으로의 항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칼리메는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의 정책을 폐기하고 가운데 땅의 길갈라드에게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타르 앙칼리메는 205년 동안 누메노르를 다스렸는데 초대 왕인 엘로스 이후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 후 아나리온에게 왕위를 양도한 앙칼리메는 5년 뒤에 4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르 아나리온의 3명의 자식들 중 첫째와 둘째는 딸이었고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모두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향간에는 할머니 앙칼리메가 두려워서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인 수리온이 후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타르 아나리온은 114년의 통치 후에 수리온에게 왕위를 양도한 후 1404년에 4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타르 수리온은 162년의 통치 후에 맏딸 텔페리엔에게 왕위를 양도한 후 1574년에 4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다리온과 에렌디스의 사랑 이야기는 드높은 자존심과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로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 비극적이고 슬픈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땅을 구원한 누메노르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